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유형 D 유형에 해당되는 그 기준경비율 신고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계속 다른 영상에서 D 유형은 간편장부로 할 수 있고 기준경비율로도 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두 개 중에 유리한 거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비교하는 방식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유리하게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시고 오세요. 그게 기준경비율이 유리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준경비율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간편장부가 유리하다 싶으면 간편장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홈택스 들어가면은 딱 이런 내비게이션이 뜨죠. 그냥 필요 없으니까는 옆에 접기 누르셔서 접어버리시고요. 자, 뒤로 가시면 신고 납부 있고요. 그리고 세금 신고에 종합소득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은 맞춤형 신고 안내라고 나옵니다. 자, 이해하시고 신고 도움 자료 열람 후 신고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보시면 종합소득세 성실 신고를 도와드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강의를 이걸 자세하게 하고 본 강의 때는 이거를 안 했더니 이거 어디서 조회하냐는 질문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 거고요. 제가 나중에 여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 가면 신고도움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더 궁금하신 거는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꼭 보시고 오세요. 신고도움 서비스 이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안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신고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세무서 담당자랑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내 수익 금액이 내가 생각한 거랑은 다르다 이러신 분들은 세무서 일로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기본사항에 보시면 자, 신고 안내 유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D 유형이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여기 D 유형이 아닌데 지금 이게 여기 들어와서 이걸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D 유형만 해당되시는 분들만 여기 와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장 의무 구분에 간편장부 대상자 추기신고 시 적용 경비율, 기준경비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해라 라는 말이거든요. 옆에 가보시면 신고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뒤로 가시면 이제 신고 참고 자료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2021년도 귀속 사업장 수익금액 해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총계 보시면은 내가 2021년도에 벌어들인 수익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옆에 가시면 기장 의무가 간편장부돼 있고요. 경비율, 기준경비율 나와 있고 단순경비율 나와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타소득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에 만약에 하나라도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면은 그분은 단일 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 해당되지 않거든요. 자, 여기에 다 X표로 쳐지신 분만 이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시면은 신고 시 공제 참고 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넣는 난이 따로 있기 때문에 눈도장 한번 찍어주고 가야 되거든요. 자, 기납부세액, 중간연합세액 있는지 보시고요. 소득 공제 항목 있는지 보시고요. 세액 공제 항목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입력하는 칸 다시 나옵니다. 자, 뒤로 봐보시면 또 신고 시 가산세 적용할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가산세 대상이 된다라는 거를 표시해 두는 건데, 여기에 가산세 대상이다 라고 한 거는 신고할 때 가산세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입력하는 부분에 가서 그 가산세를 계산해서 넣고 입력을 해야지 신고가 됩니다. 아니면 계속 오르뜹니다. 자, 밑에 보시면 확인 완료 그리고 신고서 직접 선택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세금 신고 부분 있고 신고 내역 조회라고 있습니다. 옆에 신고 부속 증빙 서류 제출이랑 삭제 내역 조회는 여러분들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는 요건 넘어가시면 되고요. 신고 내역 조회 같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 다 하고 내가 신고서를 다시 보고 싶다, 납부 금액을 얼마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신고 내역 조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서 작성해서 일반 신고서 정기 신고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셔서 세금 신고 보시면은 메뉴가 있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메뉴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제 완성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기본 사항 입력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요거는
하기만 쉽죠? 자, 신고인 기본사항에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 누르시고요. 조회 누르시면은 팝업이 뜹니다. 사업소득 기본사항 입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간편장부로 할 수도 있고 기준경비율로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하겠습니다 하면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시고요. 나는 간편장부로 하겠습니다 하시면 간편장부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귀하가 선택한 사업자 번호가 공동사업자도 아니고 비과세 용어가 부업소득도 아닙니다. 둘 다 해당되지 않아야 예로 갑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아니요로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의뢰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담 내용 적용하기 이걸 클릭하시면 위로 가보시면 또 이런 팝업이 뜨죠.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표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위로 가보시면은 신고 기본사항에 신고 유형의 기준경비율로 된 게 보입니다. 아까 거기서 기준경비율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신고 유형의 기준경비율로 들어온 겁니다. 자,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고요. 장애인 여부에 만약에 내가 장애인이면 여로 체크하시고요.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 후 이동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또 팝업이 하나 뜨죠. 업종별 총수익 금액 입력 및 기준경비율 선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 금액 총수익 금액 9,900을 해당 수익 금액으로 내가 벌어들인 수익 금액으로 이상이 없으니 이걸로 수익 금액으로 신고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귀하가 선택한 사업장은 본인 소유입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 소유면 예, 내가 임대를 한다 그러면 아니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인 경우 단순이나 기준경비율 적용 시 자가율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요 같은 경우에는 일반율이 적용이 됩니다. 문답 내용 적용하기 하고 넘어갑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제 사업장 정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소득급은 40번이고요. 신고 유형은 31번이 나와야 됩니다. 소득금액 계산 부분 가시면은 아까 입력됐던 게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총수익 금액 9,900 아까 입력하겠습니까? 해서 예 했는 금액이 나오게 되죠. 내가 임차를 했으니까 일반율 적용되고요. 자, 여기서는 9번 총수익 금액하고 경비율 적용 기준만 입력 바로 되어 있으면 다른 거는 다 계산되어 나오니까 그거 두 개 확인하시고 아래 표 등록하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표에 등록하기 누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총수익 금액이 9,917만 3천원 등록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밑으로 가보셔서 10번과 12번이 있는데 이거는 기초 2021년 11월 1일 날 내가 가지고 있던 재고 자산에 대한 금액을 입력하는 거고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기말, 즉 2021년 12월 31일에 가지고 있는 재고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1년 내내 가지고 있는 재고 금액이 뭐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생략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자, 밑에 주요 경비 계산 명세 여기에 갑니다. 자, 이제 주요 경비에 대해서 입력하는 건데 제가 앞전에 기준 경비율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자세한 영상을 찍어 놨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체크해 놓은 영상이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계산 방법이나 이론을 먼저 아시고 신고를 하면 아 이게 어느 부분이구나 하는 부분이 이렇게 머릿속에 돌게 됩니다. 여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가셔서 보시고 오시고요.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든 부가세 신고든 아니면 인건비든 신고를 한 부분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신고한 부분 중에 내가 경비에 해당되는 것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불러오기를 하면 여기에 입력되는 거고요.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를 했는 부분을 지급명세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건비 신고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급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세금계산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한 내역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오게 되고요. 사업 무관금액 입력하는 칸 나오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주요 경비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참고해서 고정자산 매입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보시게 되면은 사업 무관 금액과 고정자산 매입 금액은 내가 매입을 했더라도 기준경 비율상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넣게 되면은 금액을 인정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매입 비용과 임차료 부분에 그 동일선상에 있는 금액을 넣게 되면은 내가 그 금액은 매입 비용으로 해당되니 이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겠다 하는 금액이고요. 마찬가지로 임차료도 여기에 동일선상에 있는 금액이 임차료에 해당되니 이것도 공제를 받겠습니다 하는 게 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주식회사 토빅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조업이라고 돼 있고, 자, 이게 만약에 매입 비용이다 하면 매입 비용 칸에 가셔서 그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사업 무관 금액이면은 사업 무관 칸에 가서 적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경비를 원칙적으로는 발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시고 총 합계 금액 적용하기 누르시면은 여기에 주요 경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23번과 27번 금액에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부분도 만약에 불러오게 되면은 31번에 그 금액이 가게 되겠죠. 옆에 보시면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 금액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규증빙,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영수증을 발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매입 비용이나 임차료가 있는 경우 여기에 각각 적어 놓으시고 작성하기 누르셔가지고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상호 그 거래 금액 적어 넣으면은 그래도 인정해주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못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당해 인건비 신고하는지 몰라서 못했다 하는 부분은 여기 33번에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하기 누르시면 34번의 금액이 11번에 가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다 자동 계산됩니다. 그리고 소득 금액으로 보는 거는 21번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21번 금액 3,600을 가지고 이제 나는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 금액으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저장하고 다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